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수업을 하게 된 조미영입니다. 이번 학기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는 제가 알기로는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여러분들의 로망이 방구석 일렬처럼 방 안에만 갇혀서 수업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만 학우들과 소통해야 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수업만큼은 여러분들이 방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상황이지만 생각만큼은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수업은 아직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업 진행 방식과 더불어서 그리고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아마 제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이 클래스를 먼저 들어갔다면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사실 지난 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이 수업이 정착되지 않아서 교수자도 그렇고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학생들의 수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혼자 열폭했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업 30분, 40분을 녹화하는데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기계를 또 구입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또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을 대부분 진행을 했고 인원이 아주 적은 수업만 제가 화상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제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대면 수업이 그 학교 측에서 해도 된다. 학생들의 70%가 오케이 하면 대면 수업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온라인 수업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대요. 그 대면 수업과 또 실시간 수업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번 학기는 조금 실험 정신을 가져서 비대면이지만 실시간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쵸? 실시간 수업이 사실 같은 온라인 녹화 수업이지만 좀 까다롭죠.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야 되고 그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지만 출석이 인정되고 이제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자가 이제 수업을 할 때에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가능하고 요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 저도 교수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교수법에는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에 하는 이런 것들에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수업이 글쓰기 수업이 50명이더라고요. 제가
한 2, 30명만 돼도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의견을 막 조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제 50명이 넘어가니까 이게 좀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줌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줌을 이미 깔아놨고, 나름대로 이제 모의로 네, 해봤는데, 다음 주에 모의로 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면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고, 첫 시간에는 좀 막 우왕좌왕하고 막 헷갈리고 뭐 또 전화하고 이런 시간들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조금 자리를 잡아서 줌 수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편한 걸로 따지면 저도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편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녹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녹화를 올리고, 그리고 그 낮에 있는 시간에 제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시간 제약이, 실시간 화상 수업이 제약을 많이 받는데, 그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제약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할 때 똑같이 제약받는 거기 때문에 나만 피해본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조금 힘들지만 한두 주 정도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줌으로. 그리고 이제 한두 주, 다음 주랑 다다음 주랑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줌 수업이 좀 힘들다, 아무래도 실시간 수업이 더 나은 것 같다, 두 번 정도 해보고 실시간 수업이 더 낫다라고 하면 계속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 그냥 네, 녹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녹화 수업으로 네, 바꾸겠습니다. 제 의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효율성 있는 수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수업 전에 이번 주는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꼭 이 클래스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에 들어오시면 줌으로 들어가는 링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번호랑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방번호와 비밀번호, 줌 비밀번호를 이렇게 까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줌 수업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네, 핸드폰과 네, 컴퓨터 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 있는 사람은 노트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만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줌 수업하면서 채팅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나 들리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채팅도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힘들 경우에는 핸드폰을 틀어놓고, 그리고 네, 온라인 그러니까 컴퓨터로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동시간으로 다 되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 오시기 전에 꼭 이클래스 공지사항 가셔서 룸 번호랑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조금 이거를 이제 하기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익숙하면 이제 바로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룸 번호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직 못 배웠어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올 때 보니까 방번호랑 비밀번호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를 한번 이제 알아보고, 그게 이제 정착이 되면 계속 이제 그 번호로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핸드폰에 네, 접속 가능하게 줌 어플리케이션 깔아 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노트북에도 줌 어플리케이션을 좀 깔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은 되는데 화면이나 이런 게 캠코더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이상 힘들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핸드폰으로 아니 노트북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네, PC로 하실 경우에는 꼭 핸드폰을 지참을 하셔서 네, 소통이 가능하게끔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수업이 50명이에요. 네, 50명 수업이 줌 수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저도 사실 도전 네, 하는 겁니다. 근데 특강을 들었을 때는 50명이든 100명이든 수업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강사분들이 그 말만 믿고 지금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한번 해봅시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봤을 때는 내년 봄, 그러니까 환절기 때 감기가 많이 돌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3차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백신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괜찮을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임상시험 결과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멈춰져 있으면 여러분이나 저한테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돌았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싸강이냐, 뭐 사이버 강의죠. 근데 뭐 방송통신대학이냐, 왜 이렇게 하냐, 녹화된 거 계속 봐야 되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저도 저부터 네, 부지런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조금 힘들고 귀찮은 부분들을 감수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여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잘 어떻게 좀 버텨볼까요? 네,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공지사항 들어가서 방번호랑 비밀번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적은 어떻게 매기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적은 과제가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과제를 검수하면서 좀 가슴이 아픈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채점을 안 하고 한 것만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짜가지고 숙제를 똑같이 내셨더라고요. 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는 양만큼 교수자들도 속독이 빨라져요. 이해되세요? 어떤 문맥이 똑같고 어떤 단어나 뭐 이런 것들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믿기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자기 숙제는 자기가 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 발견하면 제가 전화로 확인하거든요. 전화로 확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봐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슬프지만 F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기 숙제는 자기가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숙제를 늦게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숙제를 조금 늦게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열린 게시판으로 숙제를 받았어요. 근데 열린 게시판으로 받을 때 낸 사람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제 숙제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불편해요. 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 숙제를 보고 다른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다라는 게 불만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염려가 있었다면 제때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낸 사람들은 왜 열린 게시판에 있는 학생들 걸 왜 받아주냐,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학기에는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상 거의 한 달 동안이 수강 정정 기간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주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는 그런 게 없이 정해진 수강 정정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네, 그 정해진 기간에만 숙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숙제는 거의 대부분 당일 제출로 제가 숙제를 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줌 수업을 할 경우에는 실시간 수업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할 경우에만 그 뭐죠? 제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짧게 글짓기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줌 수업을 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5분 정도, 10분 정도는 쓸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같이 바로, 네, 올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제출하는 거는 안 받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들 중에 상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게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열린 게시판에 받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열린 게시판에 올릴 때 병원 갔다 왔다라는 진단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예비군 훈련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할 때에도 뭐 갔다 왔다는 확인,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 중에 누가 이제 상을 당해서 그것도 이제 정해진 게 있어요.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1촌, 2촌 이내의 혈족 관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정해진 시간 내에 올리셔야 되고요. 조금 그 쓰는 양이 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넉넉하게 시간을 드려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깜빡 잊고 못 올렸어요. 그거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정해진 시간에 꼭 올리셔야 돼요. 이번 학기에는. 그러니까 특별히 본인이 아프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 아니고 비대면 수업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학생들 중에 제가 아파서 수업 시간에 못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진단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진단서가 제 수업 날짜가 아니라 그 다음 날짜였던 거예요. 그건 안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수업 시간에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그거 요일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그런 부분들은 네,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그렇게 되고요. 중간고사 나 이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태로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계획으로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면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약간 공정성을 가지고 네,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절대평가가 지난 학기 때에는 대학도 우왕좌왕하고 여러분들도 우왕좌왕해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만 네, 채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퍼센테이지가 낮아서 완전한 네, 절대평가가 아니어서 조금 차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글쓰기인데 이거 어떻게 성적 내요? 잘 써야지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잘 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잘 쓴다의 기준을 성실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늦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과제를 올린다면 여러분들의 학점이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않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동영상을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올리겠지만 동영상 링크가 안 될 경우를 해서 과제란에 유튜브로 다시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출석 체크는 과제를 올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출석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동영상 봤는데 왜 출석 체크가 안 됐나요? 라고 하지 마시고 과제를 꼭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이 이제 출석 체크가 되는 거니까 네, 잊지 마시고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교재가 저도 아직 못 받았어요. 저도 이번 주에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교재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학기가 지나면 또 한 번 조금 이제 수정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난 학기에는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엔 조금 새롭게 써서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는 서현주, 조미영 그리고 조경덕이라는 분이 세 분, 네, 저 포함해서 세 분이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를 쓰셨어요. 2020년 8월 31일자로 나왔는데 오늘 배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가까운 학생들은 학교 서점에 구매하셔도 돼요. 학교 서점에 한 100부 정도 갖다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갈 일이 있으시면 서점에 들려서 책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책은 그렇게 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부분 했고, 책에 대한 부분 했고, 그리고 글쓰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많이 쓰게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뭐 5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6줄 쓰게 하고, 조금씩 양이 늘려가요. 결국에는 한 장 정도의 분량의 글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글쓰기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전반적인 내용은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모든 과제와 이제 이런 것들은 이 클래스로 받고요. 출석도 제가 웬만하면 그날 당일날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출석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가 아니라 학사 정보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출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과제 점수는 여러분들이 당장 확인할 수는 없고요. 기말고사 보고 나서 네, 제가 이제 과제를 오픈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 할 때, 네,
고를 때 그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책이 없기 때문에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약간 이제 PDF 파일을 그러니까 받아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이제 판서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판서를 통해서 네,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줌으로 우리가 수업을 한다. 한번 해보자. 해보자. 네, 그래서 잊지 말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